안녕하세요. 찌롱입니다. 오늘은 전기 자전거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도록 제가 정보를 약간이나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꼭 시청하시고 좋은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2대의 전기 자전거를 잘 타고 있어요. 출퇴근도 전기 자전거로 하고 있죠. 먼저 전기 자전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운동이나 레저용, 두 번째로 출퇴근용, 또 세 번째로 배달하는 용, 네 번째로 동네 마실용.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구매하시기 전에 꼭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건지 생각해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14A 기준으로 1단만 사용했을 때 100km 간다고 합니다. 근데 1단만 사용하면 좀 힘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3에서 4단, 5단까지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14A 기준으로는 60km 정도 이동 거리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배터리는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전거의 대부분의 가격이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클수록 비싸지는 건 사실이죠. 목적이 그냥 동네 마실용이라면 적은 배터리로 충분합니다. 5A 정도면 가까운 거리는 충분히 사용하지만 자주 충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국내 기업 배터리로 선택하시면 중국 브랜드 배터리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도 중국산보다는 안전하다는 평이 있어요. 배터리 충전은 또 완전 방전 후 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 조금 쓰고 자주 충전해 주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충전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렇게나 꼽는 건 아니고요. 일단 콘센트에 꼽고 나서 배터리에 꼽아 주십시오. 그리고 완충이 되면 배터리에서 먼저 뽑고 콘센트에서 뽑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지만 좀 안전하다고 하네요. 잘못된 순서가 되면 스파크가 튈 수가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배터리의 고장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종류에 따라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안장 아래에 들어있는 안장봉형, 그리고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형, 세 번째로는 분리되는 보조 배터리형, 이렇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모두 있는데요. 안장봉형은 안장봉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안장봉에 뭔가를 설치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충전할 때 분리해서 충전한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형 배터리도 배터리를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 봉형이나 프레임형도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안장 봉형을 사용합니다. 저는 분리하지 않고 충전하기 때문에 그리 번거롭진 않네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형이라고 안장 바로 뒤에 설치되는 그런 구조, 검색을 해보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또 보조 배터리형으로서 짐칸에 배터리를 따로 제작해서 장착하거나 물병 자리 쪽에 제작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제작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고 제작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죠. 다음으로 자전거 모양입니다. 일단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사시려면 미니벨로형 접이식을 추천드립니다. 바퀴는 20인치 크기고요. 차에 싣고 멀리 가서 탈 수 있기 때문에 레저용으로 좀 적합합니다. 하지만 접이식이지만 좀 자전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접어서 싣고 하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MTB 모양도 있죠.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추천드립니다. 바퀴는 26인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TB는 모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터 방식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거든요. 또 바퀴가 16인치 정도 되고 안장 뒤쪽에
배터리 장착되는 분리형이 있습니다. 좀 검색해 보면 기어 자체가 약간 1단만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럼 운행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단만 있는 거 그 주변에 요즘에 카카오 자전거, 전기 자전거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뭐 1단만 있는 게 동네 마실용이라면 괜찮은데 다른 뭐 레저용이나 뭐 배달용 이런 게 조금 비추천합니다. 또 하나는 에이유테크사에 나오는 그 스타일로 좀 가벼운 자전거에 달리는 그런 전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미니벨로형인데요. 접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단수도 7단 정도 있어요. 근데 저렴한 건 기아가 1단이고 또 중국산 저용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일반 그 철제 사용으로 부식에 약하고 또 같은 크기 자전거보다 무게가 좀 더 철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볍지만 같은 크기의 자전거로서 좀 더 무게가 나가겠죠. 가격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자전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재질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유테크사 외에도 재질이 철제로 만들어진 자전거도 있거든요. 이 철제면 좀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다음으로 모터 부분입니다. 모터는 후륜 모터와 또 중앙 모터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중앙 모터의 전기 자전거가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합니다. 돈이 여유로우시면 중앙 모터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발 회전수나 힘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터의 파워를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는 후륜 방식이죠. 하지만 지금 자전거 도로는 350W 이하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500W 이상은 지금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500W까지 이제 곧 있으면 또 운행할 수도 있겠죠. 검토하는 거는 500W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앙 구동 방식은 이 500W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파워가 세지만 일반 도로로 달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저도 중앙 모터를 한번 타보고 싶네요. 중앙 모터는 또 일반 적용 가능한 자전거를 자가 튜닝해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MTB나 뭐 일반 미니벨로에 장착해서 운행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구동계입니다. 잘 보시면 기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전기 자전거처럼 1단만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은 7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7단 정도면 배터리의 용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나마 타고 다닐만 합니다. 자전거 무게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는 진짜 힘들지만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은 MTB형으로 가시게 되면 21단부터 있겠죠. 21단도 좋지만 기본 7단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기어가 높으면은 가격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기어 브랜드는 일반 자전거처럼 시마노나 중국산 브랜드가 있겠죠. 뭔가 고급 기어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단가가 세지니까요. 자, 다음으로 브레이크죠. 전기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기계식이냐 유압식이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유압식을 추천드립니다. 유압식도 가끔 빠른 속도로 간다면 약간 버겁거든요. 기계식은 브레이크 소음도 좀 더 나고 약간 또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브랜드도 종류가 있지만 중국산 유압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브랜드 유압 브레이크요. 하지만 유압은 오일을 관리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상관없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바퀴의 두께입니다. 요즘 두꺼운 바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자전거라면 두꺼울수록 힘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운동용이라고들 하죠. 전기 자전거는 두꺼워도 1에서 2kg 정도 더 무거워지는 거라서 전기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꺼울수록 장점 같고요.
2.4 정도의 두께가 요즘 최대 넓이의 타이어 같습니다. 보통 1.95나 2.15 정도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접지력이나 보철이 있을 때 아무래도 두꺼운 쪽이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쇼바의 유무입니다. 쇼바가 없는 자전거도 가성비 전기 자전거에는 꽤 존재합니다. 오로지 타이어의 완충으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라 몸의 충격이 어쩔 수 없이 옵니다. 보통 앞 쇼바가 기본이고 뒷 쇼바도 요즘 좀 더 고급형에서는 달려서 나옵니다. 페달이나 레저용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있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쇼바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있는 게 좀 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액세서리입니다. 저녁에 가끔 타시게 되면 후방등이랑 전조등이 있는 상품을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배터리를 갈아 끼우지 않아도 되는 리튬이온 충전식으로 나오고요. LED 등이라 굉장히 밝습니다. 방수도 되는 상품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달려있지 않더라도 추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적을 울리는 것도 있으면 사용하는데 좋겠고요. 도로를 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소리가 나는 벨, 그리고 자전거 도로용 소리가 나는 작은 벨이 같이 있으면 참 유용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전기 자전거 안전히 타시도록 알려드리자면 헬멧은 필수로 쓰셔야 되고요.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무릎 보호대라든지 또 팔꿈치 보호대, 초보시라면은 있으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본인 생명을 위해서 꼭 쓰고 다니시거나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로 돌리지 않고 손잡이 쪽에 장치를 이용해서 가는 그 스로틀 그런 부품이 있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면허 있으시면 됩니다. 발로 돌려서 가는 장치만 되어 있다면 13세 이상만 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벌금은 꽤 큰 금액이죠.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어떤 자전거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까요? 삼천리나 알톤 좀 더 AS에 편리하죠. 수리점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 모양 또 옵션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제조사 아니면 브레이크나 쇼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도 한번 살펴보면 좋으시겠죠? 그 외의 브랜드는 모토벨로, 또 퀄리바이크, 또 상급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또 비싼 금액으로 따지자면 모두 스포츠의 부릉이, 벨로스타, 커넥티드, 트랙첼로, 자이언트 이런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계속 전기 자전거를 출시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면 다 좋은 건 아니고 자신의 사용처에 맞는 최소한의 옵션과 모양을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 자전거를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 또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좀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로 궁금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내리막길인데. 가라. 막 진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가자. 한참 기다려야 돼.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앞에 내려가는 길로 가세요. 파란불인가? 끝났다. 파란불 끝났다. 조심.